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2번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사진 편집 응용에 해당되는 기능평가입니다.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1급-4, 5, 6 3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화면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저장 규칙을 보면 크기는 400에 500픽셀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 보시는 바와 같이 1급-4 배경에 놓인 이미지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2급에서는 색상 보정이 추가되는데 색상 보정에 해당되는 이미지 보시면은요 보정 효과도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두 부분이 이렇게 각기 다른 색깔로 보정되는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라색과 노란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배경에서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해서 가져다 배치하고 레이어 스타일과 크기 그리고 해적감, 기타 등등 방향을 조정해서 배치를 한 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모양 도구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여기 이제 프레임 모양과 이 장식 모양이 있습니다. 장식 모양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다만 위치와 크기, 색깔이 다를 뿐이지 레이어 스타일은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자, 문자는 한 줄 입력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줄 입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정렬이지만 문제에 따라서 중앙이나 오른쪽 정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자 효과에서 단락 설정 조정하는 것까지 해보실 거고요. 문자에 여러분 워크 텍스트에서 변형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것도 확인되십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겠죠. 파일인 U를 클릭해서 저장 규칙에 따라서 400에 500픽셀로 설정을 하시고요.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십시오. 이 부분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감점 요인이 되겠죠. 네, OK를 눌러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격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네. 격자 간격에 대한 설정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다른 풀이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내 PC 문서 GPQ 폴더에 이미지 안에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연습할 때도 동일한 경로에 소스 풀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급-4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보통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로 조정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자,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작업 화면이 보인다. 그러면 이동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 이미지 정중앙에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 방법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편한 방법 쓰세요.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도 되겠고 이동 도구이니까 여러분 이동 도구로 이렇게 해서 조정하셔도 되겠죠? 네. 자,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줍니다. 이제 저장을 할 때 초반에는요, 처음부터 여러분 다반 전송을 경로하지 마시고요. 작업 중인 거는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니까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라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레이어가 보존이 돼야 되는 포토샵 형식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요, 여기서는 러브 파스텔입니다. 거친 파스텔 효과인데요. 필터 메뉴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여기에 아티스트 확장해 놓고요. 보시면 러브 파스텔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다운되기 십상입니다. 수시로 저장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5 이미지에 색상 보정할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네, 여기 실타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택 메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펜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은요, 사용하기는 좀 까다롭지만 한번 익혀두시면 그래픽 도구에서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다 나옵니다. 패스 사용하는 거, 펜 툴 사용하는 거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펜 툴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펜 툴 사용하실 때 선택할 경로에 대한 펜 툴을 사용하실 때는 상단 옵션에서 반드시 패스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또한 포토샵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옵션 있죠. 옵션을 초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장 갔을 때는 앞서 진행한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했을 때는 작업을 다 하고 났는데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명령이 수행이 돼요 하는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의 경우 옵션을 초기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리셋 온 툴스 하게 되면 모든 툴의 옵션이 디폴트 세팅, 처음에 설치될 당시의 옵션으로 바뀝니다. 자, OK를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패스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연산의 부분이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패스를 2개 이상 또는 겹쳐져 있는 부분을 딸 때도 무리 없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펜툴 사용하실 때 이렇게 펜 옆에 별표가 있는데 저는 별표가 안 보여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펜의 모양, 펜 옆에 모양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잘 관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캡슐락을 꺼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클릭을 합니다.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첫 점은, 첫 앵커 포인트는 클릭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곡선을 그리는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핸들이 양방향으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물론 나는 정교하게 따겠다 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따게 되면 이 사각형의 픽셀을 한 땀 한 땀 계단식으로 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픽셀이 보이지 않은 선까지 확대해 놓고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이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짧은 직선의 연결로만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패스 절대 늘지 않습니다. 펜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곡선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경험치를 좀 늘려주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쪽 핸들을 제어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요. 먼저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눌러서 이렇게 펜 쪽 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뒤집혀진 V자 형태, 저는 꺽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와요. 이때 클릭해줍니다. 어때요? 오른쪽 핸들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진행할 때 이 핸들 조정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는 특히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린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그냥 드래그를 하실 거고요. 이 오른쪽 핸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드래그해서 생긴 양방향 핸들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한쪽 핸들만 제어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Alt 눌러서 먼저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닫힌 패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닫힌 패스라는 건 무엇이냐? 처음에 찍었던 점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펜 끝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죠. 자, 이때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야 선택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면 펜툴 작업하실 때는요, 이렇게 이미지의 경계보다 살짝 안쪽으로, 1픽셀 안쪽으로 이렇게 패스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선택했을 때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제가 펜 옆에 나오는 모양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경우에 보시면요, 얘는 하나의 닫힌 패스로 완료가 됐어요. 여기서 파란색 실타래요. 여기 아래쪽에 두 개의 실타래는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죠. 접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연결을 해서 따야 되는데, 자,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고 나면 새로운 패스를 딸 준비가 됐어요 라는 의미로 펜 옆에 이렇게 별표가 보입니다. 이때 또 새로운 패스 작업을 시작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패스 패널을 봤을 때 이렇게 동일한 패스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색 공간에 이렇게 패스선 안쪽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이렇게 연산이 되도록 무엇을 했어요? 네, 리셋이라는 방법으로 옵션을 초기화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두 번째 닫힌 패스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땄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가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스가 또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여러분 이 패스선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펜툴 작업하시다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따놨던 패스 작업을 해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편집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패스 패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선택됐을 때 바로 선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선택됐을 때 깜빡거리는 점선이 외곽에 보이죠? 네. 컨트롤 누르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선택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이제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 형태 보시면 어때요? 배치가 왠지 어색하죠? 보시면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줘야죠. 네, 플립 버티컬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절해야겠네요. Shift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를 참조하셔서 크기, 위치, 회전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완료가 안되면 다시 컨트롤 T 해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상 보정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실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네, 이 두 부분이 각각 색상이 다르게 보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레이어 썸네일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 바탕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에 색깔이 들어간 이미지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의 썸네일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 옆에 점선 네모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때 왼쪽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투명이 아닌 색상이 들어간 부분, 즉 픽셀로 채워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는요, 문제에서 이 색상 보정할 때 이렇게 레이어 전체의 색깔을 보정해라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지면서 이렇게 각각 동일한 레이어에 뭐 두 군데의 색깔을 다르게 보정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위쪽이 이제 보라색 계열로 고정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선택의 연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폴리가널 라쏘. 이거는요, 다각형으로 올가미 형태를 지정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난 상태에서 중간에 손을 떼도 어때요? 선택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선택된 데서 공통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으로 해보죠. 연산에서 인터섹트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드는 0픽셀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색상 보정은요, 여러분 이미지 메뉴의 어저스트먼트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체 보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조정 레이어라는 걸 사용해서 하시는 게 편집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조정 레이어는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습니다. 자, 하단 아이콘 네 번째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서 봤던 그 명령어들이 있죠. 네. 색상 보정은 보통은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휴 세츄레이션 클릭했더니 이렇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이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그래서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감을 조정할 때는 휴를 조정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효과가 바로 안 나와요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색상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펙트럼 상에 내가 원하는 색상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도, 색상의 선명도,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조정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는 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둡거나 밝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라색 계열로 조정하기 위해서 휴 세츄레이션 그리고 라이트니스 값을 화면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단부 노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진행을 해보죠. 자, 이 부분의 색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 도구를 사용합니다. 픽 셀렉션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에 대괄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이용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에서 만약에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Alt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마이너스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클릭이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이어에 조정 레이어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레이어의 특정한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만 명령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흰색이 표시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조정 레이어가 생기죠. 순서대로 뒤에 1, 2가 붙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 레이어가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보라색 계열, 노란색 계열 따로따로 조정이 되겠죠. 컬러라이즈 체크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컬러라이즈 체크 유무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조 자체, 그러니까 색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휴를 먼저 조정을 하신 후에 여기에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도 더불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셨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동을 좀 해볼까요? 작업하다 보니까 약간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동하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어 2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1, 2가 동일한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죠. 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같이 선택이 될 거고요. 네, 그죠?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조정 레이어를 적용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조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1급-6 이미지에 특정한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흰색으로 단조롭게 있어요. 그러면 아주 선택하기가 수월하죠. 그죠? 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흰색 배경을 선택해서 뒤집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네.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지만 지금 버전업 되면서 여러분 도구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 선택을 이렇게 AI 기능까지 지원이 되는 것들도 꽤 이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택 도구 중에서 저희는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옵션을 보시면 초기화가 아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이 되겠고요. 자,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 선택될 영역에 대해서 색상 표시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Select Subject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눌러서 피사체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토샵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죠. 근데 이미지에 따라서는 이게 선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선택이 수월해졌다고 해서 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선택 도구들의 이 연산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익혀 두시는 게 이미지 선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오른쪽 지갑의 형태랑 벨트 부분은 어때요? 계속 깔끔하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출력 상태 보시면 이 왼쪽에 검정색 부분, 이 검정색 지갑 부분 필요가 없죠? 네, 이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미 선택된 부분에서 어때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할 건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교재에서는 폴리건을 라sso 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긴 했으나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사각형, 렉탱귤러 마켓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선택 영역이 있고 여기에서 특정 영역을 빼내기. 자, 서브젝트, 셀렉션. 지정해서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예로 하셔도 돼요. 네. 폴리건을 라쏘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어때요? 선택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곡선 부분 이 부분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여기 이펙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쪽은 좀 넓게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선택을 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 도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선택 도구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잘 판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가서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붙여넣기가 될 때 저희가 아까 편집하느라고 얘를 선택해놔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맨 위쪽이 선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위쪽 선택됐을 때 붙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레이어를 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축키 쓰셔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는 위로, 왼쪽 대괄호는 아래로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네, 어레인지 명령어 써서 정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크기 조절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그려야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우리 교재에 이 선택할 쉐이프의 경로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옵션 바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All Legacy Default Shapes에 프레임을 열어서 해당 모양을 찾습니다. 네, 네 번째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릴 때는 Shift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Shift를 누르지 않고 크기라든가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드래그한 후에 크기 맞춰주겠다? 그럼 컨트롤 T 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요.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총 색상은요. RRGGBB 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CC6600으로 나옵니다. 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단축해서 세 자리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요, 레이어 순서가 어때요?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항상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생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셔도 되고, 키보드의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이너 섀도우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현재 모양의 편집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꽃모양 장식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색상을 여기서 바꿔버리게 되면 먼저 바꾸고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선택된 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임 4라고 되어 있는 이 모양의 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려준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그리실 땐 특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형태를 찾겠습니다. 어느 노트에 있습니다.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뭐 파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등록된 종횡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픽셀이 되겠고요. 이때도 여러분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이 스트로크 선의 색의 위치,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도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이 옵션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이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네.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위치나 크기, 그리고 색깔만 다른 이 모양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죠? 이제는 컨트롤 J 눌러서 복산 레이어로 레이어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누른 채 크기 조절도 해주셔야 되겠죠. 네,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실타래보다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주신 색상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한 후에 변형과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봅니다. 자, 문자는요, 허리젠탈 타입 2를 선택을 할 거고요.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두 줄, 세 줄 정도는요, 여러분 클릭을 하십시오. 드래그를 했을 때는 긴 단락을 입력할 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사각형 틀 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편집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에 제시된 문자가 에리얼, 볼드, 그리고 글꼴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줄 입력일 때 자, 왼쪽 정렬이죠. 그래서 여기 left 얼라인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에는 지금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글자 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 입력해 주시고요. 상단에 옵션에서 워 텍스트를 눌러서 해당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래그에서 깃발 형태로 왜곡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역시 밴드 구부리는 정도가 기본값이 50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요, 편집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에디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세 자리로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실 거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이제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리니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간혹 레디알이 나올 때도 있고요. 색상이 반복적으로 될 때는 이 리플렉티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기서 리니어고요. 자, 그러니까 왼쪽 컬러에서 오른쪽 컬러로 진행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0도를 앵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스케일에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 왼쪽 컬러와 오른쪽 컬러가 이렇게 밀도 있죠? 밀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케일을 150%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미리 보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완료가 된 이후에도 출력 형태 보시면서 배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다만 글자 크기는 여러분 지정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글자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크기 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속성으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저장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나중에 다시 열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저장할 때는 안 보였던 부분들, 수정할 부분들이 보일 때는요.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이 PSD를 열어서 다시 한번 편집 후에 답안 파일을 다시 내보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 저장 해주신 후에 답안 경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PG 저장 먼저 합니다. 파일의 세이브 에이즈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 PC 문서에 가서 GTQ 폴더를 찾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는 400에 500 픽셀인 JPG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JPG로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확장자만 바꾸면 뒤에 .jpg 붙습니다. 이중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네. 그리고 JPG 옵션은 하이 퀄리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OK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십시오. 자, 이때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만 입력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 에즈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 PC 문서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PSD 포토샵 포맷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레이어가 있는 포토샵 포맷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일 형식을 바꿔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한 파일 닫으시고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답안 전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송된 게 감독 PC에 있게 되니까요. 완료되는 대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2개의 답안 미리 전송을 해놓고 그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